군주의 시기와 참언을 피하는 대신들의 지혜, 근심의 싹을 자르라. 군주의 시기와 동료의 참언은 신하가 화를 당하는 주요 원인이다. 역대의 관료들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재앙을 미리 막는 방법들을 생각해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미리 말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시기나 참언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미리 군주에게 알리는 것으로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는 교활한 토끼처럼 세계의 굴을 파놓는 것이다. 이는 물러나고 나아감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함이다. 양다리를 걸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이런 방법을 쓰면 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거나 혹은 화가 닥치더라도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황제에게 책임을 넘긴 진평. 진평의 번쾌 사건에서 보여준 현명한 대처. 유방이 병이 깊어 누워있을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번쾌 일당이 여호와 모의하여 유방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그가 아끼는 아들인 조왕을 죽이려 한다는 고발을 들었다. 분노한 유방은 진평과 주발을 불러 이렇게 명했다. 번쾌가 지금 도성 밖에서 군사를 통솔하고 있으니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진평은 즉시 주발을 군중으로 호위해 가서 번쾌 대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조정의 부절을 가지고 가 번쾌의 목을 베도록 하라. 진평과 주발이 목적지에 반쯤 왔을 때 진평이 말했다. 번쾌는 황제 폐하의 고향 친구에다 수많은 공로를 세운 명신이며 여구의 매부이기까지 합니다. 폐하께서 잠깐의 노여움으로 그를 죽였다가 금세 후회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번쾌를 잡으면 수레에 싣고 장안으로 호송해와 폐하께서 직접 처리토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번쾌를 잡아 장안에 이르기 전에 유방의 부고가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번쾌는 당연히 사면되었고 진평과 주발 역시 교묘하게 황제에게 책임을 넘김으로써 여후 자매의 독수를 피할 수 있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다. 진평이 번쾌를 참하지 않은 것은 사실 유방이 후회할까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유방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방이 죽으면 여후가 대권을 잡을 것이 뻔한 마당에 만약 진평이 번쾌를 죽였다면 여후가 그를 가만두겠는가? 그러나 유방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그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진평은 이처럼 교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을 쓴 것이다. 총애받은 남자들의 새로운 선택, 무측천과 왕위 계승 문제, 대신들의 전략적 선택. 무측천은 만년의 재위를 이을 사람을 뽑을 때 대단히 불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넷째 아들인 이단을 이미 낙점하였으나 형제의 순서에 따르면 셋째 아들인 이현이 재위를 잇는 것이 이치에 맞았다. 게다가 그는 이미 황제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모후인 무측천에게 책을 잡혀 폐위된 후 여릉왕에 봉해져 외지로 쫓겨난 처지였다. 그러나 조정의 많은 대신들은 여전히 그를 옹호하고 있었다. 역시 황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무측천의 두 조카 무승사와 무삼사는 대놓고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자고로 성이 다른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시왕조의 대신들은 둘의 속셈을 죽어도 용납할 수 없었고 무측천 자신도 어디에 돌을 놓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조정의 대신들은 누가 인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헤아려 미리 그의 환심을 살 생각을 했다. 그래야만 다음 왕조에서 큰 공을 세운 대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혁지와 장창종은 무측천이 만년에 새로 얻은 남총으로 예쁘장한 얼굴로 바람 앞에 촛불이나 다름없는 노파를 모시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이런 와중에 그들과 가깝게 지내던 기록이 이런 말을 했다. 두 형제분께서 품성이나 학문이 뛰어나거나 공을 세우지 않았으면서도 폐하의 총애를 얻고 이처럼 귀한 자리에 계셔서 천하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큰 공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찌 스스로를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놀란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살방도를 가르쳐달라고 애걸복걸했다. 그러자 기록이 말했다. 천하의 백성들은 대당 왕조를 잊지 못해 항상 여릉왕 이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연세가 너무 많아 천하의 대업을 다른 이에게 맡겨야 하는데 무씨 형제는 폐하의 뜻과 맞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 형제분께서 당장 할 일은 이현을 태자로 세워 천하의 인심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폐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분은 화를 면할 뿐만 아니라 부귀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대단히 일리 있는 말이라 여기고는 끊임없이 무측천에게 말을 올렸고 결국 무측천은 이현을 태자로 세우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이현이 황제가 된 후 두 형제는 계속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봉건 전제시대의 황제의 교체는 대신들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전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새로운 황제 아래에서도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원래 억압을 받던 사람이 새로운 황제 아래에서 재기할 수 있을지는 황제가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대부분 결정된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어쨌든 권력을 지금의 황제가 가지고 있으므로 대신들은 겉으로라도 충성을 다하는 척해야 한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새로운 군주를 섬길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출정하기 전에 미리 흘린 눈물, 양국충과 이인보,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당현종 말기에 재상 이인보와 외척 양국충은 각자의 권력을 멋대로 휘둘렀다. 둘은 물과 기름처럼 달랐다. 한 사람은 근 20년 동안 정사를 좌지우지해온 유명한 간신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양귀비와의 관계 때문에 한창 권력을 키워가던 새로운 인물이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면서 항상 상대를 쓰러뜨릴 궁리를 했다. 한 번은 서남쪽 변경에 전쟁이 일어나자 이인보는 양국충을 보내 싸움을 진두지휘하게 하자는 청을 올렸다. 이 기회를 빌어 양국충을 조정에서 쫓아내려는 심산이었다. 이인보의 간사함은 조야에 널리 알려진 바여서 양국충은 이인보가 자신을 모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변경으로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현종에게 말했다. 제가 떠난 후 행여 누가 저를 모함하더라도 폐하께서 부디 저를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비 역시 현종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다. 그러자 현종이 말했다. 잠시 그쪽으로 가서 군사 문제를 처리하고 있게. 내가 재상 자리를 남겨두고 최대한 빨리 다시 불러드리겠네. 양국충이 이처럼 선수를 치자 이인보는 더 이상 첨언을 올리지 못했고 거기다가 양국충이 자기 대신 재상을 맡는 것까지 기정사실화되고 말았다. 결국 이인보는 혼자서 끙끙 앓다가 본래 있던 병이 갈수록 심해져 침상에 눕더니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도 모르는 이 천하의 간신배는 죽기 전에 양국충의 손을 잡고 짐짓불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필시 그대가 재상이 될 터이니 나의 장례를 그대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길. 이처럼 양국충은 미리 우한에 대비함으로써 톡톡히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이인보의 참언을 막았을 뿐 아니라 그의 자리까지 대신하게 되었다. 그가 재상의 자리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인보가 생전에 모반을 계획한 적이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인보는 땅에 묻히기도 전에 생전의 관직을 모두 빼앗기고 시체를 담을 관은 작은 것으로 바뀌었으며 가족들은 모두 유배를 당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